김만배, 남욱 등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둘 다 풀려난 상황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의 코어는 이거 같습니다. 이재명 측에 돈 준 장소도 몰라. 남욱은 전원을 이야기했는데, 너 장소 알아? 그때 누구 왔는지 알아? 그러면 몰라요. 들은 말 갖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이제 법적 용어로 전문.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전원, 전달에 들은 말. 여기 지금 김만배 쪽이 확실하게 남욱을 계속해서 저격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남욱이 법정에서 이렇게 대략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버벅버벅대면서 자기 법적 책임만 피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느낌. 그러니까 남욱도 증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원의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것도 김만배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김만배 변호사로부터 계속 그게 아니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욱이 하는 모든 말의 신빙성이 다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요즘에 나오는 걸 기사를 보면은 뭐 우리 오늘 방송에서도 할 거고, 그러니까 공판 도중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니 이런 거에 지금 이렇게 그동안 시끄러웠나 할 정도 그런 게 되게 많은 아주 것 좀 허무할 같아요. 정도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 심하죠. 우선은 그러니까 김만배 측 변호사가 남욱한테 이제 막 계속 묻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들에게 현금 4억 원 전달했냐. 그것이 그때 분양 대행 업체 이 대표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박영수 친인척인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전달했다라고 남욱은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달했냐? 모른다. 남욱이 얘기한 게 모른다예요. 직접 봤냐? 모른다라는 겁니다. 직접 못 봤다. 들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럼 누구한테 들었냐까지도 이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남욱이 지금 무슨 얘기를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진짜 저야말로 우리야말로 모르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이제 MBC 보도 있잖아요. 그거 정정보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언중위에서 불성립. 네, 성립이 요건이 될 수가 없다. 긍정적 보도 요청을 했는데 언중에서 안 된다. 근데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군요. 네. 예. 자, 결국 남욱이 쏟아내는 말은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내용인데 그 김만배가 법정에 나타나서 엄마 그럼 너 최종적으로 전달됐어 안 됐어?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남욱 캐릭터가 일단 겉으로 보면은 간교해 보이기도 하지만 되게 어스럽게 보여갖고 자기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뭐냐면은 검찰이 하고 싶은 말을 남욱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만배랑 막상 쉽게 표현하면 약간 대질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때 봤어? 봤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또 그 이야기했지만 뭐 남욱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 이야기를 막 뱉을 때 사람들이 저기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김만배 나와가지고 김만배 변호사가 계속 물으니까 남욱이 한 말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사라지는 이 사태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싶고요. 자, 뭐 해가지고 누구한테 돈 전달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난 장소가 어디냐? 기억 못해. 누가 먼저 도착했냐? 기억 못해. 그렇죠. 이게 무슨 맞아. 상황은 대충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요. 상황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최소한 갔더니 누가 먼저 도착을 했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다 누군가나 그런 진실이 있었다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상황은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렴풋이라도 답변을 전혀 못했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골 때려요. 지금 혹시나 기성 언론들 보고 계시면은 그러지 맙시다. 유동규한테 전달됐다는 돈이 이재명 측으로 이게 둔갑이 돼서 보도가 돼요. 나 되게 열받더라고 그게. 지금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한 500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개발 사업자들한테 뇌물받은 사건이에요. 유동규는 얼마든지 이재명 측을 속일 수 있는 입장이었고 그 상황이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인데 계속 유동규한테 돈이 전달됐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측으로 치환시켜가지고 보도해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로비를 열심히 해. 근데 유동규한테서 로비가 끊겨. 그 나무기 한 말이 돈 주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한 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재명 측이 이거를 약속 안 지킨 거예요? 중간에 유동규가 돈 받아먹은 사건이면 당연히 이 사건의 개요는 그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어떤 대가성을 갖고 뭔가 돈을 줬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게 이재명 책임입니까? 아니죠. 근데 또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유동규가 이재명을 설득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대답은 없다.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덕대할 수 없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도 얘기를 하죠. 유동규는 이재명과 독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가 말을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서재 시작하면서 재판장에서 나왔던 남욱의 발언만 하나하나 쫓아가도 뭐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거 왜 기사 세게 크게 막 안 나갑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이 맥락은요. 남욱이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그래서 유동규가 아니라 정진상, 김용 쪽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맥락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김만배가 또 깨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그러니까 천화동인 지분을 3등분 해가지고 하나는 김용한테 하나는 정진상한테 나눠준다라고 했다는 그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청화동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이익을 해친 행위다. 어제도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맞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익금이 나면 3등분해서 그중에 2개는 이재명 측으로 건너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재명은 700억, 800억 정도를 더 부담시킵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게 성남시 쪽으로 가는, 성남 시민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의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천화동인에 이재명 몫이 있었다면 이런 짓 했겠냐고요. 이게 김만배 쪽의 팩트 폭격이에요. 저 이왕에 내가 돈을 먹을 생각을 했다면 왜 내가 먹을 돈을 더 가지려고 하지 줄어들게끔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김만배 측 변호사의 변호를 듣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쉴드를 쳐줍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유동규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부동산 경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좋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은 이거 100% 민간 사업하면 안 된다. 민관이 해야 된다. 근데 그전에는요. 이거를 시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냥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막은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측이었었던 거고 박근혜 정부 때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우리 민관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아시는 사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러죠. 그러면은 우선은 이것이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구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동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1공단은 공원으로 대장동은 주거 개발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론은 5천억 원 5,500억 원 정도를 먼저 이거를 우리가 수익을 해놓고 나머지 이익이 나면 너희들 가져라 그랬더니 뭐 공산당이니 뭐니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그 뒤에 2015년도, 2019년도 경에 부동산 경기가 되게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이거 너희들 추가 수익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인허가 조건, 기반시설, SOC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방식으로 700억, 아까 말씀 주셨던 700에서 80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시켜서 뺏어온 거예요. 네, 그 논리처럼 만약에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지분이다 그러면은 내 돈을 뭐하러 내가 가만히 있으면 700~800원 다시 뺏지 않으면 그게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성남시가 그거를 꾸역꾸역 이렇게 뺏으려고 네.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상하게 비틀어 놓고 시끄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이제 대장동 개발할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니들이 얼마든 이제 얻어가도 상관없는데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 최대 맥시멈으로 지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거기 공원 만드는 거. 시민들한테 돌아갈 몫이잖아요. 이런 것들 해주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나올 줄 잘 모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일단 니들이 이익 보든 말든 간에 이거 개발해서 남은 어디 이익금으로 공원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가져가도 좋다. 당연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길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굉장히 좀 엄하게 질렀다. 더 이익금이 더 남으니까 또 추가로 환수하는. 그래서 김만배는 이재명 시장을 빨갱이라고 했다. 공산당 같은 놈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있어. 남욱이 하는 말이 유동규가 이재명을 설득하겠다며 3억 원을 가져갔다. 그럼 이게 이재명 잘못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은 유동규가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받은 사건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재명 설득하겠다며 3억 원을 가져갔다는 말은 얼굴이 이거를 국민들한테 진실로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스킬이잖아요. 유동규가 이재명 핑계 대면서 돈 뜯어간 사건입니다. 삥 뜯은 거야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남욱 변호사도 직접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동규가 그러면 이재명을 직접 대면 독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이것을 삥 뜯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맞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 그 김만배 씨가 이제 녹음해 둔 거 있었잖아요. 만배형 유동규가 돈 달래. 이재명 알면 절대로 안 된대. 근데 돈 달래. 이게 김만배 씨가 그때 당시 상황을 녹음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돈이 몰래 달래. 절대 하면 안 된대. 라는 돈이 어떻게 이재명 쪽으로 흘러갑니까? 그 돈이요. 되게 열받는 게요. 지금 기성 언론들 대부분이 이런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유동규한테 돈 건너간 건 이재명 측으로 건너간 걸로 만들어봐요. 자, 더 재밌는 게 있어. 이 남욱, 이 간사한 놈. 이재명이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혔다. 그때 CR도 안 먹혔다는 이야기 JTBC 인터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이 더 바뀌어요.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혔고 아랫사람이 다 했다. 여기서 이제 정진상과 김용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CR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에는 이재명 측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재명이 직접 와가지고 야 돈 줘. 그런 상황이겠어요? CR도 안 먹힌다는 말을 했던 거를 저번에 남욱이 또 거짓말한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라고 그때는 그 거짓말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혔지만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CR 안 먹힌다는 말도 너무 웃겼고요. 아랫사람이 다 했다라는 게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가 진짜 이재명 이름 팔아가지고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나 이재명 설득해 볼게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청와대를 사칭하면서 사기 행각에 막 벌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한창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받았던 무슨 선물이니 명함이니 이런 것들을 막 사기를 쳤던 건데 유동규가 그런 사기 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공항에서 한 인터뷰였었잖아요, 남욱이. 씨알도 안 먹혀요. 10여 년간 트라이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아랫사람이 했다는 주장인데 그러면 아랫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큰 돈을 본인들이 좀 작업 좀 해줘라고 하면서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랫사람들이 누군지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랫사람들의 만약에 유동규였다. 그럼 유동규는 아니 대면도 못하는 사이인 거를 본인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김용, 정진상이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진상 같은 경우는 김용은 언급도 우선은 안 했고 특정 자체를 안 했고 정진상은 남욱을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 이걸 이미 얘기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웃긴 건 검찰도 확인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소위 말하는 트라이가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에 있으면서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유동규는 이재명 캠프에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있었던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를 이재명 측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막히니까 이게 다시 이제 돌아서 정진상 김용한테 갔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천적으로 돌아가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측이면 측이지 김용이 가져가는 게 따로 있고 정진상이 가져가는 게 따로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28억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상 어떤 그 불법성을 재단하기는 좀 어렵고 받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으로 8억이 이재명 측으로 건너갔다를 성립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황 증거로서 지금 뒤밀고 있었던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거기에 건너가는데 그 돈을 전달하는데 뭐 백이 있었고 그 백을 뭐 그 돈을 3번인가 나눠서 보내고 금액 단위도 몇 억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자투리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뭔가 억지로 짜맞춘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CR도 안 먹히는데 아랫사람이 다 있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생각할수록 웃기지 않아요? 어제 5일이요. 공판에서 김만배 측 변호인이 남욱을 대상으로 반대 신문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화천이나 천하 1호에 428억 줄 수 있는 정도의 자본이 있었습니까? 근데 남욱이 얘기합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 정신감정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자본이. 그런데 이것을 또 돈을 계속 줬다. 그리고 유동규 씨 진술에서도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유동규 씨가요, 700억. 그러니까 이거는 전이 700억, 세후 428억. 이거 내가 농담이라고 한 말이다라고 진술했어요. 저는 이거 앞서 말씀드린 거고, 이건 변호사들한테 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유동규도 이거 농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김만배의 입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입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유동규가 농담이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어요. 이거는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정진상, 김용한테까지 지분이 가는 게 없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것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언론에서 노출되면서 막 발언하는 것과 진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아예 완전히 반대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법정에서는요, 법적인 책임을 져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 나와가지고 석방돼가지고 언론 플레이 막 했던 거랑 완전 다른 꼬리 내리고 있는 거. 아이, 내가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요. 기분 나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이 분위기를 전달 안 해주니까 아직도 언론이 검찰을 통해서 받은 그 피의 사실을 계속 공표했던 효과가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재판 끝났다고 보는 게 맞죠. 남욱이 전문 들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남발했던 게 법정에 가면 다 하나하나씩 팩트 폭격당하고 있잖아요. 김만배에 의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새날 방송 나가서 나를 욕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근데 막상 만나면 그런 말 못한다는 거나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남들한테 흉은 엄청 봐. 막상 대지를 시켜놨더니 야, 넌 옛날에 너 그런 적 있어 없어? 거기서 정확하게 그걸 못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정말 골 때리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그 한겨레 법정 보도를 요약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남욱, 내가 12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CR도 안 먹혀요. 요게 이제 JTBC 인터뷰였고요. 김만배, 이 인터뷰는 거짓말인가? 라고 김만배 변호사 측에서 물어본 거고요. 남욱,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벌써 꼬리 내리죠. 근데 여기서 추측이니까라고 하는 게 뒤에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최측근을 통해 이 대표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렇죠. 밑에 사람이라는 게 실제로 김용, 정진상밖에 없을 테니까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욱의 추측성 발언으로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다는 그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정도의 오락가락한 증언이면 남욱은 차라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남욱의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추측만으로도 구속이 되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문제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많은 것들이 정말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않아요.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판사가 더 문제라고 보는 사람. 판사들이 더 문제다. 같은 판사죠? 구속 판사가 네. 또. 그러니까 판사들이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에 있어서의 원래 기본적으로 이 사람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판사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게 서운 구속도 그렇고
정진상 구속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찰이 엄청난 죄목을 걸어요. 그러면 판사가 이제 신문을 할 때 이거 하셨어요라고 하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구속 사유가 돼버린다는 게 난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증거인멸하겠네? 그 논리로 구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이 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는 진실이 드러났다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세용 판사입니다. 김세용 판사. 그러니까 그 정진상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정말로 공교롭게 같은 판사인 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축축으로만 구속이 가능하게 만든 이거 판사입니다.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한 사람 안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부작위 증명이 제일 어려워요. 나는 안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검찰이 증명해야 되잖아요. 받은 그렇죠. 증거 등을 갖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하면 괘씸죄, 너 구속, 너 징역 4년. 그게 정경심 교수 건이었고요. 안 했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반성도 안 하고 있네? 징역 4년. 이게 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한국 사회를 지금 휘감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검사들이 수사는 생물이라고 한답니다. 수사는 그래서 언론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유동규 남욱의 말들이 언론에 퍼져 나왔던 거 아닙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냥 말뿐인 건데 그들의 주장인 건데 아무런 검증 없이 언론에 다 보도되는 게 그냥 국민들한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판사들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편견이 생기게 되고 얘네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런 이상한 편견 나오는 거죠. 이거는 계속 진행될수록 많은 분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물증이 없고 증언만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돈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쯤에 이거 무슨 1월경, 12월경 이런 거 말고요. 약간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구글 같은데 타임라인으로 핸드폰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나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한 20년 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해 가면서 불법적인 걸 동원해서 상대방 이미지 나쁘게 만들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남욱의 언론 플레이는 판사 가스라이팅이라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내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판사들도 언론 봅니다. 포털 보고 뒤져봐요. 이게 거짓말일 리 있나? 그러면서 판사 자체가 머릿속에 예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런 짓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개혁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안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의 부처급 인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갖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받은 것 같은데 당대표 물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가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일부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증명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증명하고 와. 네가 안 받은 걸 증명해. 그 부작위 증명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받은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아유 답답해라. 어쨌건 이재명 잘라내고 민주당 대선 주자 없애고 이재명 모욕 주고 고생시키고 하면서 이재명 아주 죽사발 만들어 놓겠다. 왜냐면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 조국 장관네가.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아유. 세상에 또 열받네. 정경심 교수는요. 컴퓨터를 뽀샵하고 이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혹시 이직 계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사들이 이러이러한 스킬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검사들도 표창장 위조하는 걸 못했어요. 근데 정경심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본인이 앉아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해? 그 포렌식까지 했어. 정경심이 집에 있을 때 표창장은 그 파일은 동양대에서 만들어진 그것까지도 포렌식을 했는데 검사는 정경심 유죄, 징역 4년. 안 했다고 하니까 괘씸죄 더해가지고. 그리고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도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업무 방해를 받은 게 없어요. 근데 부산대 업무 방해 혐의. 김경수 지사는 네이버 업무 방해 혐의. 네이버는 업무 방해 받은 게 없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고쳐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정권만 바뀌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